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2021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회원들께서 이제 문의가 좀 있었는데요. 보통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문의를 좀 해주시는데 좀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. 저의 생각입니다. 지금 이게 조정이냐, 뭐 하락의 시장이냐, 혹은 조정이면 어디까지 조정이 올까,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요. 만약에 조정이었다면 신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, 혹은 뭐 물량을 좀 줄였던 부분들을 어떻게 뭐 추가 다시 진입을 할 것인가, 이런 문인데요. 사실 저도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, 그래도 뭐 틀릴 수 있지만 뭐 틀리겠지만 저의 어떤 소설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려 보면,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이익 동향을 한번 먼저 볼게요. 왜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는 이거죠. 현재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, 이것은 결국 PER이 상승하든지 혹은 실적 EPS가 상승하든지 이 두 개의 조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PER에 의한 상승, 어떤 유동성, 기대감,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상승은 누구나 알고 있죠. 수급 이런 것들. 그렇다면 EPS까지도 상승한다면 지금의 어떤 주가는 뭐 당장 뭐 미래에 어떤 조정이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조금 안심은 되잖아요. 그래서 이 EPS라는 이 PER이라는 것은 뭐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 알기는 어렵지만 이 EPS는 거의 뭐 이렇게 정해져 가는 이런 과정들이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EPS는 항상 꾸준하게 봐야 되고,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때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이 PER이 좋아지면 멀티플이 확장되면 뭐 아주 좋은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EPS 실적으로 좀 봐야겠죠. 좀 봐보면 요거를 한번 볼까요? 이게 보면은 이 각 리서치 팀에서 이제 뭐 퀀트 쪽에 있는 그 애널 분들이 실적 동향들을 이제 계속 매주 거의 뭐 발표하거든요. 이것들을 이제 사실 계속 꾸준히 봐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실적이라는 게 좋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하지만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. 이게 조금씩 변동될 수 있고, 실적이 미래 실적은 좀 꺾일 거야 뭐 이렇게 조금씩 변경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매주 봐야 되는 게 좋고, 일단 전 세계 12개월 선행 EPS 보면 여전히 계속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라는 것, 이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. 보면은 전 세계의 EPS가 2.2% 상향되고 있고, 특히 미국은 조금 더 많이 상향되고 있죠. 어떤 기저효과를 같이 봐야 되겠죠.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2.5, 전 세계의 어떤 평균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는, 그리고 대만 역시도 좀 강하고요. 사실 이거를 뭐 이렇게 다 설명하긴 좀 어렵고, 이거는 제가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좀 천천히 보시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아쉬웠던 이런 쪽도 있죠.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들, 경기 소비재들 이런 것들은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는데, 에너지나 어떤 소재, IT, 뭐 금융은 빼고요. 일단 뭐 요 세 개 정도는 매우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보면은 지금 지역별 PER 12개월 어떤 선행 PER이 이렇게 나오는데요. 아시아 국가별로도 나오는데 사실 5년 어떤 평균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최상단입니다. 한국 같은 경우에는
12개월 선행 PER이 14배이거든요. 이거 상당히 높은 겁니다. 상당히 높은 거고, 이런 경우는 한 20년 가까이는 없었던 숫자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진짜로 한국의 PER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건지, 아니면 이것도 역시 일시적인 건지는 아직은 모릅니다. 아직은 모르지만, 이 PER이 아까 그 상향되고 있다라는 것과 실적과 같이 봐야 되는 건데,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PER만 상향되면 이것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실적은 계속 쌓아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. 실적은 어떤 이 받침대가 있어요. 실적은 계속 분기별로 조금씩 이렇게 상향되는 이런 건데, PER은 확확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너무 이게 순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EPS가 상향되면서 PER이 상향되는 것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지금 PER이 높지만 이 PER이 EPS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빨라지면 이 PER을 좀 녹여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꼭 같이 봐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제가 넣어 놓을게요.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여기 밑에 쭉 보면은 나오는데요. 연간으로 일단 봐볼게요. 왜냐면 일단 시장은 4분기의 실적보다는 2021년 올해 그러니까 20년도에 4분기 실적이 지금 잠정치들이 나오고 있는데, 그 4분기 실적보다는 2021년도의 순이익 전망치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.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, 순이익이 전망치가 130조까지 뭐 이렇게 뭐 보는 모습도 있고, 그렇죠? 여기서 보면은 21년도잖아요. 21년도 순이익 전망치가 화학, 철강 대부분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에너지는 일단 빼고, 그 다음에 조선도 좀 그렇고, 자동차 세고,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호텔 레저, 미디어, 소매, 필수 이쪽은 아직도 조금 약한 모습이 있고요. 여전히 계속 강한 건 건강관리, 은행증권, 보험 이쪽은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업종이 아니라서 좀 넘어가고, 소프트웨어라든지 디스플레이 뭐 이쪽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. 근데 이것들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카페에 올려두고요. 그리고 이 그림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 진한색이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거든요. 이게 보면은 요거보다는 일단 요 진한 요거보다는 21년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요 EPS 이 컨센서스들을 시장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, 현재는. 그래서 이것이 뭐 이렇게 꺾인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오지 않는 이상 만약에 조정은 나오겠죠. 어떤 강세장도 조정은 있으니까요. 그 조정으로 봐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그쵸. 지금 이렇게 PR이 뭐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잖아요. 약간의 어떤 뭐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그 뭐 8월달 요때 한 3개월 이렇게 조정이 있었듯이.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약하잖아요. 그죠? 코스피 대형주들이 이렇게 가는 건데, 이거의 표를 한번 보면, 이걸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코스피와 코스닥 12주 누적 수익률 격차인데요. 이 위로 갈수록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했던 것이고, 이 아래의 선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던 것인데, 이거를 이제 기준 0에서 이렇게 보면 한 15 정도, 위아래 15 정도 이렇게 해놓고 보면 한 15 정도 이렇게 보면은 이 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이 말은 뭐냐면
일시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계속되진 않는다는 것이고,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코스피보다 약할 수도 있지만 계속 약할 수는 없다라는 거. 과거에 이렇게 통계를 보면 그렇고,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약했을 때, 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좋은 회사인데 팔고 대형주로 가야 되느냐? 또 그렇게 보면 또 아닌 거예요. 왜냐면 지금이 거의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러면은 키 맞추기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. 그러니까 좋은 회사, 사실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는 것도 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,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좋은 회사라면, 이렇게 강세장의 한 가운데라면, 이게 지금 PR이 높든 말든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조정이라면, 그러니까 하락이 아닌 조정이 나오는, 강세장 중에 나오는 이런 조정 중에서는 좋은 회사를 보유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내 차례가 온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거의 최고치로 벌어져 있습니다. 코스닥과. 그렇다면 뭐 2월 달에는 코스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겠죠. 코스피보다. 그렇죠? 이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이렇게 매도하고 뭐 이럴 건 아니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, 지금 코덱스 200,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깔려진 이동평균선은, 요 자세히 볼까요? 요 두 개를 깔아놨죠. 그 핑크색인가요, 이게? 핑크빛 나는 게 60일선, 그리고 이제 노란빛 나는 게 50일선 이평선인데요. 이게 길게 해서 보면은 그 어떤 강세장도, 봐볼게요. 강세장을 이렇게 볼게요. 강세장 여기 아주 오래전의 강세장. 이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좀 놀라시겠지만, 사실 이런 강세장도 없었는데, 이 강세장도 거의 2007년도 막판에 가서 사람들이 야 정말 시장 좋다 이렇게 많이 느꼈었습니다. 근데 사실 시작은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갔었거든요. 근데 이것도 잘 보면은 아주 강한 강세장이거든요.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최근에 가장 딱 느낌이 왔었던 강세장, 아주 강한 강세장이라 할지라도 몇 번씩 계속 이렇게 짧게나마 50일 혹은 60일 이동평균선을 건드립니다. 그러니까 조정이 그만큼 옵니다. 근데 깰 때도 있죠. 근데 막 무섭게 깨서 내려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게 깰 수는 있긴 있다라는 것이고,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정확히 뭐 이렇게 꼭 60일에서 반등하고 뭐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,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강한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50일, 60일 정도의 이동평균선까지는 조정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. 조정이.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는 것과 추가 매수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시장 2017년도 거를 볼까요? 16년, 17년을 봐도 2016년도에는 사람들이 강세장인지 잘 몰랐던 때이고, 2017년도는 이제 더워질 때, 그때 시장이 좀 세다, 그리고 추석 이후에 와 세다 이렇게 느꼈을 장이었거든요. 근데 소리 소문 없이 갔던 2017년 상반기 때도 조정이 꽤 깊게, 거의 50일 이동평균선 정도까지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거든요. 그리고 추석 때는 깼지만 그렇게 많이 깨지는 않고 다시 회복하는, 또 깨고 또 깨고,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. 보면 이 강세장이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. 계속 가는 건 아니고, 이게 강세장 이 이평선을 잘 타고 가다가 이 이동평균선을 깨고 여러 번 깨다가 이제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최근에 거를 좀 볼까요?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차트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, 지금 이렇게 PER이 하늘을 치고 가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시적보다는 차트가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. 지금 현상을 설명하기는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,
2020년도에 이만큼 올라갔던 이런 강세는 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라고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2021년도에는 과거에 이렇게 아주 멋있었던 어떤 수익률은 잊어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주식 시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? 그렇다 보면 기대 수익을 좀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매수에 너무 막 매수하거나 이런 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아주 신중해야겠죠.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은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12월 달에 조정이 거의 오지도 않고 거의 조정도 아닌 상태로 올라왔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조정이 없었어요. 첫 번째 조정도 첫 번째 상승에서 조정이 있었고 두 번째 상승인데 이게 지금 조정의 시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아직. 일단 이 조정인지 하락의 시작인지는 일단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모른다에서 전제를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신규 매수라면 저는 뭐 이렇게 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. 만약에 내가 착 종목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여기서 물량을 조금 덜어냈어요. 근데 나는 여기서 매수한 거죠. 매수하고 여기서 꽤 많은 물량을 덜어냈어요. 왜냐면 많은 수익이 났으니까. 그리고 운이 좋게 일찍 매도를 했는데 좀 가다가 조정이 온 거예요. 조정이 와서 다시 내가 팔았던 가격 정도에 다시 돌파하려고 할 때 다시 내가 팔았던 물량을 다시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. 요때 매수했던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. 뭐냐면 요때 매수할 때 이 회사가 앞으로 몇 개월 혹은 뭐 한 6개월, 1년 정도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지금 자체만으로도 매우 싸다라고 해서 들어갔던 것이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로 매수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야죠. 이 회사가 앞으로 한 6개월, 1년 후에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지금 가격도 싸다라면 신규 매수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. 신규 매수하는데.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가격을 다시 치고 올라가니까. 그러니까 내가 팔았던 가격, 그러니까 내가 매도 안 했으면 나는 그냥 유지했다 생각하고 그냥 홀딩했다 생각하고 다시 들어오는 것은 시장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좀 낮아진 구간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미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그럼에도 실적이 너무나 멋있고 그러면 지금의 PER이 조금 녹아들 수 있으니까 뭐 좀 고려해 보겠지만 그럼에도 신규 매수의 조건으로 좀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는 고평가된 종목들을 이익 실현하든지 물량을 줄이든지 했던 과정이 있었고 오늘은 저평가된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거나 이렇게 했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코스피가 조정다운 조정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만약에 더 조정이 오더라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저평가 영역이라면 추가든 신규든 가능하다고 보는데요. 대장주로서 같이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갔던 애들이 조정이 깊어지면 거의 이 한 두어 달 거의 수익이 한 달도 안 돼서 다 없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을 선도했던 애들, 시장과 같이 갔던 애들, 시장보다 혹은 강했던 애들이 시장 조정과 함께 무너질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비중을 늘리든지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시장과 무관하게 실적은 좋아지는데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은 그거보단 조금 더 여유 있게 뭐 비중을 늘려도 뭐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고 일단은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지금 오늘 하루에 어떤 반등이 있었잖아요. 코스피가 이것으로
뭐 조정이 끝났나? 이렇게 저는 생각 안 하고요. 만약에 이렇게 50일이든 60일 정도까지 어떤 조정이 이렇게 온다면 오고 이 조정의 끝이 이렇게 올라갈 때, 이 조정을 극복할 때는 조금 더 많은 물량을 좀 늘려볼 생각도 있습니다. 일단은 하지만 요때랑 요때는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익 실현을 빨리 할 수도 있어요. 이때는 좀 이만큼 이렇게 좀 뭐 흔들리든 말든 뭐 이렇게 홀딩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벌써 3,000 이렇게 300 뭐 이런 숫자에서 하염없이 뭐 이렇게 3,000까지 조정이 나왔지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들을 계속 들고 있지는 않을 거고, 고평가된 거는 물량을 계속 줄일 것이고 저평가된 것들은 비중을 늘릴 것이고. 근데 시장의 어떤 조정인지 하락인지는 일단은 60일 이 언저리에서 좀 판가름 될 것 같아요. 이거를 계속 깨고 반복하는 거. 그러니까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보면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보통 시장이 마무리되잖아요. 그러니까 요런 모습이 나올 때는 확실히 많은 종목들을 좀 손 봐야겠죠. 물량을 확 줄이든지. 근데 그거 전까지는 뭐 저평가된 거는 다시 사고 고평가되면 팔고 이거는 계속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거에 비슷한 걸 하나 볼까요? 여기도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, 이거는 뭐 추세적인 건 아니니까 최근에 걸 보면 여기도 보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못 합니다. 회복을 못 하고 계속 전고점 전저점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인 상승이 마감되는, 과거의 이런 패턴을 좀 봐도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헤드앤숄더에서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고 또 반등했지만 결국 이 오른쪽 어깨를 못 넘어가는 뭐 이런 패턴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. 근데 아주 강한 근데 상승은 이런 패턴이 나오지만 또 여기를 또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. 그땐 또 그때 다시 또 봐야겠죠.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조정을 60일 정도까지는 좀 마음을 열어두고 좀 시장을 좀 더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어디까지 조정이 올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의 소설은 뭐 이렇다 정도입니다.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, 2월 달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긴장되는 2월인 것 같아요. 호재와 악재가 막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. 섞여 있고 실적들이 섞여서 나오고,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자. 그리고 저희는 아직 현금 비중이 좀 많잖아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아무튼 2020년도 같은 강세장을 기대하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EPS의 추정치들을 따라가면서 좀 이제 조심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